생소하다, 어려운 경우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흔한 얘기들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팁이 될 만한 사항들인데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배은희입니다. 요즘에 많이 운동들 하시죠? 오늘은 운동과 관련된 질환인 횡문근 융해증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장내과 김형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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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안녕하세요. 두 분 교수님은 저희 유튜브 인기 스타예요. 콩팥의 날에 홍보 대사인 윤댕님과 같이 라이브 방송 하셨잖아요. 교수님들 너무 멋있어요.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요. 막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으신 분이 있습니다. 멋있는 우리 반태현 그거 교수님 보셨어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앵콜 들어와서 오늘 또 두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횡문근 융해증이잖아요. 요즘에 많이들 오시나요? 최근에 한동안 없다가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운동들을 또 시작하시면서 한두 분씩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어떤 증상으로 오시나요? 응급실로 많이들 오시죠? 예, 맞습니다. 외래로도 간혹 오시지만 대개는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더 많고, 저희가 대개 운동 이후에 심한 근육통과 함께 소변이 콜라색으로 나온다 하고 호소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붉은색 소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혈뇨라고 알고 있는데 실은 혈뇨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혈뇨의 성분은 미오글로빈입니다. 골격근의 이제 근육세포에서 과도하게 깨져나오는 미오글로빈 성분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이제 혈뇨이고, 그 양이 적다면 근육통만 있고 별로 느끼지 못한 채로 지나갈 수 있는 질환이 운동에 의한 횡문근 융해증이 되겠습니다. 보통 혈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혈구가 빠져나오는 경우를 혈뇨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적혈구가 빠져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혈뇨는 아니고, 헤모글로빈처럼 마이오글로빈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그냥 붉은색 소변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보면 근육이 녹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원인으로 근육이 녹는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녹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횡문근 융해증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은 근육의 손상이거든요. 그것이 운동이건 다른 원인이건 간에 근육 세포들이 손상을 받으면서 세포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미오글로빈과 그걸 비롯한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근육 세포는 깨져버렸으니까 다 파괴가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녹는다고 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말고도 실은 저희가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꼭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근육통이 오고 콜라색 소변을 보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이 아닌 경우에 제일 흔하게 저희가 보게 되는 건 약제와 관련된 경우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고지혈 약을 처방했을 때 경험하시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고요. 계절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 때문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장판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제 고온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냥 그 상태에서 잠들어 버리거나 알코올 섭취 상태가 너무 과도해서 전기장판 위에서 잠들어 버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겨울이 아니고 여름에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고온 상황에서 이제 오래 노출되다 보면 열탈진, 열사병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비슷하게 횡문근 융해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예방법을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운동과 관련된 횡문근 융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강도로 점진적인 강도의 증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횡문근 융해증을 저희가 연초에 혹은 이제 여름을 앞두고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그것도 고강도로 하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깨져서 그렇기 때문이니까요. 천천히 강도를 올려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원인이 될 수 있군요. 예, 맞습니다. 또 수분 섭취랑 관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수분 섭취도 사실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탈수 상태에 있다면 운동 후에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운동을 한다면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운동은 서서히 늘려야 된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운동과 관련 없는 약제 관련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평소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탈수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똑같은 손상이 왔을 때 신장이 손상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고요. 둘째로는 이제 약제를 복용할 때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제를 처방하면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약제를 복용을 시작하고 나서 근육통이나 콜라색소변과 같은 이상 증상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약제를 복용하고 나서 생길지 안 생길지 뭐 검사로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빠르게 병원에 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 자기가 집에서 검사를 하고 싶다면 이제 자가 소변 키트를 통해서 혈뇨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위양성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집에서 자가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서 횡문근 융해증과 관련된 혈액 검사, 바이오글로빈 검사라든지 뭐 근육 효소 관련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군요. 수술 받을 때도 좀 이게 위험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좀 위험할 수 있죠? 수술 후에 생기는 경우는 병원에 계시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빨리 진단을 받고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수술의 범위가 좀 크다던가 혹은 수술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용하는 마취약제, 진통제 등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 수술과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고 흉부외과나 신경외과처럼 과도한 외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충분한 수액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를 주의해서 수술 치료 및 수술 전후 처치를 충분히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흉부외과라든지 신경외과 수술은 좀 길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한 상태로 이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 그 부분에 이제 근육들이 많이 눌려서 괴사가 와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좀 자세히 아시는데 또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주셔야 하는 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횡문근 융해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중 하나가 움직이지 않는 채로 말씀하신 대로 오래 있는 것이고 오래 누워 있게 되면서 생기는 그 근육의 압박이나 혈류의 방해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고 때문에 저희가 또 종종 보게 되는 환자가 만취 상태에서 찜질방에서 오래 주무시다가 오시는 경우들도 있죠. 횡문근 융해증의 원인이 흔히 운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참 많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겼을 때 치료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단 앞서서 저희가 이 횡문근 융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몇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요. 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수분이 되겠습니다. 수액 주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수액을 공급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콩팥에서 마이오글로빈과 세포 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물질들을 충분히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때문에 집에서 치료하기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사 결과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입원을 권하면 가능하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흉문근 융해증 관련해서 경험하신 증례가 많으실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증례 있으시면 한 증례씩 좀 부탁드릴게요. 50대 여자분이었는데요. 유방암 수술을 하려고 이제 외과로 오셔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소변이 안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이제 투석까지 하고 나서 좋아지셨던 케이스인데 이게 왜 그렇게 왔나 봤더니 환자분이 너무 장시간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횡문근 융해증이 왔더라고요. 근육에 피가 잘 안 가니까 근육이 녹아내렸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도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수술이라면 우리 수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좀 주의를 당부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중학교 때 운동장 20-30바퀴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었고 오리걸음 이런 거 해서 한층 굴리고 이러면 가끔 운동 안 한 친구들이 소변에서 빨갛게 나온다고 하면서 실려가서 며칠 안 나오는 경우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횡문근 융해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병훈련 때 군인들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군생활 처음 시작할 때 좀 주의가 요구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의 횡문근 융해증이 있네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외에도 생소하다, 어려운 경우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사례들은 이제 흔한 얘기들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팁이 될 만한 사항들인데, 독사에 물려서 그런 경우라든지 또 가끔씩 독버섯 잘못 드시고 오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독감 자체만으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고, 독감 치료제 때문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항우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이 안 보입니다. 딱히 먹은 약도 없고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것도 드문 경우지만 이런 심한 내분비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도 횡문근융해증이 올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횡문근융해증의 원인과 그리고 예방법을 위주로 두 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캔콩님들께 또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씩 더 부탁드릴게요. 특히 이제 약제 관련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런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비를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약을 처방받을 때 무조건 나한테 혹시 횡문근융해증이 오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고 안 드시기보다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드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복용을 하고 또 효과적으로 고지혈증 등과 같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약에 겁먹고 안 드시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동과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게 중요할 텐데, PT 이런 거 받으면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아주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연습을 하고 가신다거나 물 섭취를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커피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맹물 위주로 들고 와서 좀 드시면 발생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횡문근 관련 원인들 그리고 예방 꿀팁에 대해서 많이 전달해 주셔서 아마 킹콩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